안녕하세요. 한국유일 상설법정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이상엽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합의, 즉 유효한 중재 조항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 드시면 일단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중재 신청을 하는 이유와 상대방에게 중재 사건이 제기됐음을 알릴 수 있는 주소, 그리고 연락처 등을 기재한 중재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재 신청서는 중재인이 해당 사건과 쟁점을 알아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섣불리 작성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쟁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중재인은 그 이후에 서류로만 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중재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사건의 첫 인상이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에서 적고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득력이 있게 적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그리고 증거를 할 수 있는 입증 서류입니다. 신청 취지에서는 중재 신청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어떤 청구를 하고 있는지, 가령 손해배상 청구라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유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분쟁의 성격과 상황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재 신청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중재 신청서는 인쇄본의 형태로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한 명의 중재인이 배정되는 사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재인용, 사무국용, 피신청인용 이렇게 총 3부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중재 신청서 작성 언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국제 중재 신청을 제기한다면 그 상대방은 아무래도 외국 기업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상대방 외국 기업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재 신청서는 영어로 작성이 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꼭 영어가 아니래도 한국어로 작성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어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중재 언어라고 해서 국제 중재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본격적인 중재 개시 통지, 즉 상대방에게 중재 사건이 당신을 상대로 신청됐고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준비하실 게 있는데요. 바로 비용 납부입니다. 일반 재판, 즉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도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하듯이 중재 절차를 활용하실 때에도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신청 요금입니다. 이는 중재 관할권이 적절하게 있는지,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등을 평가받는 일종의 심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10만 원을 신청 요금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중재 비용이라고 통칭하는 관리요금, 중재인 수당, 중재인 경비입니다. 이 3가지 항목을 묶은 중재 비용은 신청인이 중재 사건을 신청할 때 그 원인이 되는 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분쟁 금액이 커질수록 중재 비용도 자연히 커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재기관은 신청 분쟁 금액에 따라 중재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경우는 국제중재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즉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연대해서 중재 비용을 납입하도록 안내를 하게 됩니다. 즉 총 중재 비용이 정해지면 이를 반반씩 나눠서 납부하도록 요청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소송 제도와는 다른 점입니다. 소송 제도에서는
원고가 소송 비용, 인지대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게 중재제도에서는 통상적으로 중재 비용을 균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제기하는 신청인과 달리 피신청인은 이렇게 비용 납부를 요청받고 본인에게 중재 사건이 제기됐다고 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상황도 제법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신청인 측에 대납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한 총 중재 비용이 모두 납부가 돼야지만 중재인 선정 등을 위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 비용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요금은 저희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관이 사건을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재인 수당은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데까지 들인 노력과 시간 등에 대한 보상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재인 경비는 중재인이 해당 사건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뜻하는데요. 작게는 컨퍼런스 콜 비용, 판정문 송달비, 그리고 크게는 중재인이 심리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야 할 때 발생하는 경비, 즉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물론 중재인이 이러한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사건 종결 시 해당 항목을 전액 반환해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중재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부 납입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려줄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중재인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이들의 판정은 단심제로서 그 한 번의 결정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중재인은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상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이 대신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분쟁 금액의 규모,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의 국적 등을 고려하게 되고 중재인의 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보통은 분쟁 금액이 30억이 넘는 경우에는 3인 중재 판정부로, 그 이하이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할 때는 단독 중재인 사건으로 회부를 하게 됩니다. 중재인은 중재 언어 또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로서 계약서 내 중재 조항에 중재 언어를 한국어로 정하고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이후라도 양측이 한국어로 진행을 하기로 사후 합의를 한다면 큰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중재 언어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계약서 내에 사전 합의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외국 국적 혹은 해외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세계적으로 가장 통용되고 중립적인 언어로 평가받는 영어로 국제 중재 사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이 계약서의 언어 그리고 당사자의 언어 구사 능력 등을 비롯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중재 언어를 한국어로 정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지만 대표 혹은 임직원이 한국인인 경우, 그리고 그 해외 법인 상대방이 법률 대리인으로서 한국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라면 더군다나 굳이 영어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중재와 한국어, 얼핏 보면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조합입니다. 만약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건 관리자가 없거나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중재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 중재기관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국제중재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국제중재 사건을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 초기 단계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중재 제도 활용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